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2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그레이스케일 CEO가 향후 25년간 비트코인으로 수조 달러 유입을 전망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부의 이전이 지금 기대된다. 부의 이전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디지털 자산 운용 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는 굉장히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이미 운용하는 자산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꽤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30% 이상, 분기에서 30% 이상이 또 추가적인 자산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최고위원장인 베리 실버트, 이분이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금을 사랑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수조 달러의 돈이 밀레니얼 투자자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2019년 상반기 실적 보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금 미국 내 가치 저장 투자 지형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십 년 동안 그동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68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이 68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로 이제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금에 투자되어 있는 68조가 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투자 기회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재미난 부분은 이제 세대가 이제 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의 되물림이 일어나죠. 보통은 이제 유산이나 상속을 보통은 이제 해주고, 실제 이제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들을 그대로 이제 저장을 해놓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되는 자금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그 자금들, 실제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부도 장난이 아니에요. 가장 많은 부를 또 소유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근데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고 다음 세대에 이제 자산을 넘겨줘야 돼요. 그게 68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 이 68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어디로 가냐? 결국엔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로 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X세대 정도면 지금 한 70년대 하고 80년대생들이 아마 그 X세대 정도 될 것 같고, 밀레니얼이면 이제 한 90년도 세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전하는데, 68조라는 금액 어마어마하죠. 실제 금에 투자되어 있는 이 금액들과 지금 다른 자산들에 투자되어 있는 주식이나 뭐 다른 부동산이나 뭐 여러 자산들에 투자가 되어 있는 그 금액들이 비트코인으로 넘겨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베리 실버트 같은 경우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는 인구 구조와 부의 세대 간 이전에 있어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중요한 세대이며, 비트코인은 이들 세대에게 이미 세계 최고 자산 클래스로서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에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블록체인 학과들이 보통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도 블록체인에 관련된 그런 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최근에 리플이 그 고려대랑 뭐 국내 유수의 대학에 그 지원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지금 밀레니얼 세대나 G세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쪽 분야에.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선도하는 그 세대도 결국에는 2세대이죠.
그래서 앞으로 자산들이 이쪽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될 가능성, 이 블록체인 시장에 투자될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실제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분석가인 맥스 카이저도 새로운 세대들의 스마트머니가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것이며 유입 속도는 금과 비교해 25배에서 30배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비트코이니스트가 이야기한 내용은 비트코인은 아직 전설적인 1조 달러 시가총액을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죠. 2천억 달러.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1조 달러까지도 지금 올라가지 못한 상태. 그리고 하지만 실버트 같은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V의 세대 간 이전이 비트코인으로 흘려들며 비트코인의 가치는 전례 없이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향후 몇 년 동안 55,000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는 다수의 예측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조 달러 선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시간 흐름에서 자산은 항상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자산들 앞으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세대도 있겠지만 그게 없는 흙수저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 자산들은 분명히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내용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멀리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런 자산 이동들은 새로운 자산으로 들어가는 흐름들을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분석 단기적인 분석인데요. 가격 분석 바이 더 빅이 이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 흐름에서 두 가지의 패턴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10,000달러 선을 이제 중요하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게 깨지고 내려가는 순간 더 확실하게 10,000달러 선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더 하락하게 된다면 9,000달러까지도 내다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여기 이제 11,000달러 선, 11,000달러 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상위에 있는 12,000달러 선, 지금 이 하락하는 이 트렌드 라인이 있죠? 요 로어 하이, 이 부분이 이제 터치를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대로 만약 11,000달러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 12,000달러 선을 찍고 이 부근에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만약 이걸 뚫지 못한다면 더 하락하는, 그리고 이쪽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10,000달러 선을 뚫게 되면 9,000달러까지도 내다봐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움직이는 이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빌리 트레이스윈이라는 요 닉네임을 쓰시는 분도 이제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금 가격 저항선을 두 가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1,800달러 선과 1,220달러 선, 이게 이제 지지선이고 1,800달러 선이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1,800달러 선을 뚫고 11,000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200달러 선을 뚫게 되면 10,000달러 선까지도 내다봐야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유명 금 비트코인 분석가가 이제 비트코인을 전망을 했는데요. 횡보세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7,000달러로 급락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마이다스 터치 컨설팅의 이제 애널리스트인데요. 금과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이제 지금
투자자로 있는데, 이제 발표된 분석에서 따르면 이 비트코인의 미래는 횡보 조정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7,000달러에 가까운 급격한 하락을 보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격한 상승까지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분석가들이 지금 이제 횡보를 하거나 조금 하락하는데 비중을 조금 더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 주간 차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과매수 상태로 쿨다운이 필요하다. 하지만 6,000달러 이상, 특히 9,000달러 이상이면 황소가 여전히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조셉 영도 애널리스트,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조셉 영도 트위터를 통해서 몇 주 내에 비트코인이 시세의 극단적인 변동성이 연출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투자에 나서기 전에 자신이 왜 자산에 투자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률 추구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 지금 굉장히 그 등락이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횡보 조정 기간 동안 많이 흔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짧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트론의 CEO 이거 항상 나오는 건데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오찬이죠. 오찬 참석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25일 날 이루어지는 건데요. 저스틴 선이 이제 여러 사람한테 초대장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명의 이제 초대 손님과 오는 25일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레스토랑에서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회장과 오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저스틴 선이 지금 이 오찬의 경매에 써낸 금액은 54억 원 정도가 지금 선에서 낙찰을 받았죠. 여기에 이제 초대되는 사람들 보면은 우선은 시가총액 4위의 암호화폐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 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의 제레미 얼레어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트레이딩 이토로의 요니 아시아 최고 경영자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재단의 BC 할렌하이 대표도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관계자 등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들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이토로까지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니까 주요적인 대표들이 이제 초대를 했는데 이제 사양을 한 대표들도 몇몇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이 직접 안 가죠. 바이낸스 재단 이 BCF 할렌하이 대표가 이제 간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지금 이토로의 이제 요니 아시아라는 이 CEO는 이번 오찬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자선재단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전통 산업과 블록체인 리더 간의 대화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대규모 채택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얼레어 CEO, 서클 CEO는 암호화폐는 이제 글로벌 정책 이슈로 부상했다. 그리고 워렌 버핏과 서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찰리 리가 조금 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라이트코인 창시자 찰리 리는 이제 암호화폐에 관해 워렌 버핏을 설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워렌 버핏이 지난해 5월에 열린 버크셔 해소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은 아마도 쥐약이라고 말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었죠. 그래서 지금 찰리 리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을 설득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 취지,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저스틴 선의 의도는 이걸 통해서
자신의 트론과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들을 홍보하는데 이용하겠다라는 게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설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이 기술에 뒤떨어졌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예전에도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뭐 다른 업체들을 투자하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뒤늦게 이제 그 회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인식이 좀 빠르고 빠르게 대처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량 부진 가격 횡보 1100달러 돌파가 관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전문 미디어 FX 스트리트에서 내놓은 건데, 지금 일일 차트에서 비트코인과 달러의 그 쌍은 지난 16일 9,080달러로 바닥을 쳤고 1만 달러 이상의 지속 가능한 움직임은 기술적 상황을 개선시키고 즉각적인 약세 압력을 완화시켰다. 하지만 강력한 저항벽인 11,000달러는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복세가 탄력을 받으려면 11,000달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고 다음 폭 목표는 12,000달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지선인 1,300달러가 무너지면 1,150, 10,000달러, 심지어 9,45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아까 그 그래프 차트 보내드린 거랑 비슷하죠. 자,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 스티브 무누신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근에 페이스북, 리브라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은 돈 세탁과 인신매매, 테러리즘, 자금 지원 등에 이용되어 왔다. 이는 진정으로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메사리가 지금 그 반박을 내놨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분석기관인데요. 비트코인은 금융 위협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듯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는 지금 UN 마약 범죄 사무소의 데이터를 근거로 전통적인 법정화폐의 암거래에서 돈을 세탁하는데 비트코인보다 800배나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 결과는 재래시장을 통한 돈 세탁의 추정치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규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모든 돈 세탁의 원흉, 악의 근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부에서 사용되는 거지 이 전체가 비트코인 시장 전체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돈도 똑같아요. 현금도 지금 비트코인보다 800배나 더 많이 암거래에서 사용되는 건데 당연히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돈을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죠. 요것도 일부예요. 돈의 일부가 이렇게 테러나 암시장에서 활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의 속성일 뿐이지 이게 뭐 비트코인의 문제다, 이게 현금의 문제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비트코인을 비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이 실제적으로 그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꼬리가 밟힐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자체는 이게 거래 내역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추적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현금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런 추적을 피하려면. 그래서 그런 돈 세탁에 악용된다라는 부분은 정말 일부에서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정말 좀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에 대한 또 반박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외신, 이란 정부 비트코인 공식 산업으로 인정을 했다. 채굴업자 과세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건데요. 이란의 상공회의소가 이날 이란 정부 산하경제위원회가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 채굴 사업 운영을 정식 허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재밌죠. 지금 이란 정부는
그 미국의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지금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줄이 끊겼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지금 자금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미국에서 계속 그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라는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현금화를 시키고 이걸 외화 대신에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채굴업자를 정식적으로 이제 공식 산업으로 인정을 하면서 채굴 빨리 많이 해라. 아무래도 돈을 버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또 열심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쓰일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인식은 좀 더 넓혀질 것 같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 것이고 이란 정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버리니까 시민들은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여기서 이더리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이 10분의 1로 감소 가능성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더리움 재단의 이더리움 2.0 연구원, 제가 이더리움 2.0 한번 언급해드렸었죠. 내년 초에 상반기에 나온다. 근데 저스틴 드레이크라는 이 연구원이 2021년까지 발행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회의에서 이더리움 2.0으로 전환하는 첫 단계가 2020년 1월 3일 날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행량이 감소할 거를 미리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스틴 드레이크라는 여기 연구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좀 흘리는 것 같아요.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내피셜로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 내용을 좀 흘리면서 그걸 관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채굴량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걸 미리 대비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포스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채굴기로 돌리는 것과 그리고 포어 방식과 포스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채굴기로 채굴이 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그 보상을 받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공존하면서 처음에는 갈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포스 방식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지분 증명 방식으로 완전히 옮겨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혼란이 있을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그걸 미리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 발행량이 10분의 1로 줄여버리면 엄청난 공급의 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반감기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는 것처럼 요 이더리움도 이런 그 발행량이 감소하는 그런 것들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준비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내용이 나오면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정리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